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94쪽 그리고 학습지 26쪽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은 전력 수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논의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전력 수송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류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방법은 전압을 키워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 저항을 줄였을 때의 단점은, 학습지 잠깐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저항을 줄이려면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서, 뭐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새로 개발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렵고요.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근데 송전탑을 견고하게 해야 된대. 송전선 굵게 만들고 송전탑 안 세운 다음에 바닥에 그냥 쭉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전압이 높아질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규정이 되어 있거든. 자, 한번 휴대폰 가져가셔도 돼요.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학습지에 보면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1번과 2번은 보시면 1번, 2번은 요 송전섭의 높이에 따른 내용이고요. 3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새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혁신도시도 전봇대가 없을걸요? 근데 예전 동네들은 다 전봇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즘 만드는 도시들, 계획된 도시들은 전봇대가 없어요. 다 땅속에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요거 한 1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가져가셔서 검색해보고요. 아니면, 네,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 게 없구나. 네, 휴대폰 가져가서 검색해보시고요. 그래서 내용 한번 쭉 정리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다 정리가 끝났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정리 덜 된 사람들은 정리하세요. 일단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진 이유는, 전압이 높아지면 번개가 치듯이 송전선 주위에서 땅으로 또는 그 옆 주위로 막 번개 치는 것처럼 전류가 흘러요. 우리 정전기 일어날 때 보면 오타다닥 하면서 스파크가 생기잖아. 그렇게 전압이 높아지면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어. 따라서 땅에서 높이 떼어 놓는 거야, 전선을. 자,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더 높은 송전탑, 전압이 높을수록 사실 전류가 작아지니까 전력 손실이 작았던 거잖아. 그럼 문제가 뭐냐? 뭐 간단하죠, 이건. 일단 송전탑을 크게 세워야 되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자연 환경을 많이 훼손해야 되고요. 산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데, 그런데 이런 큰 송전탑들은 있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전자파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따라서 높은 전압을 수송하는 송전탑은 다 외진 곳에 있어요.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예전 동네에 있는 전봇대라고 하는 거죠. 전신주라고 하는데요. 얘가 있을 때 위험성은, 바람 불거나 아니면 땅이 내려앉거나 이랬을 때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끊어진 전선에 의해서 감전 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정리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땅에 많이 묻고 있는데, 그랬을 때 장점은 감전사고 방지할 수 있고, 정리해놔요. 그 다음 전자파 피해도 줄일 수 있고요. 도시 경관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점은 비용이 많아져요. 비용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보수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전봇대가 있을 땐 딱 끊어지면 끊어진 점이 보이잖아.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자, 정리할게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쪽 우리 295쪽 책 볼게요. 자, 295쪽에 책 본문 있거든. 우리나라에 소비하는 전력은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면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각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영상 멈추고 다 읽은 다음에 켤까요? 네, 잠깐 멈출게요. 네, 다 읽어보셨죠? 그 발전할 때 전력 소비의 수요를 예측을 하고서 발전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낮과 밤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졌거나 예측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기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지능형 전력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사례를 좀 볼게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전기 자동차 사업의 규모를 이토록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9년 제주도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모험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의 전력은 풍력, 태양광, 조력, 소수력 발전이 기존 전력망과 연결돼 공급된다. 도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 빌딩을 비롯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구비된 스마트홈도 전력망에 연결된다. 기존 전력망에는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원과 연동한다. 전력과 통신, IT가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 도시 전체에 녹색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네. 결국 내용이 뭐냐면 미래형 전력 수속 시스템은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해서 한 지역의 전력 소비가 갑자기 증가하면 소비량이 적은 쪽에 공급되던 전력을 그쪽 지역, 많이 소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돌리는 거야. 그 다음에 기존의 전력망에다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시스템들을 다 연결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학습제 빈칸 좀 채울게요. 지능형 전력망이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전선을 통해 양방향으로 통신을 함으로써 전력을 수요에 맞춰 적절히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정전 사태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기존 전력망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까지를 합쳐주는 거예요. 이게 지능형 전력망,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이에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좀 풀어볼게요. 295쪽. 자, 잠깐 멈추고 얼른 써볼게요. 5분 정도. 자, 다 하셨으면 같이 봅시다. 전력이 높을수록 송전탑이 높아지는 까닭은 뭐라 그랬죠? 전압이 높으면 공기중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방전이 일어날 수 있고, 자, 요게 뭔 말이냐면 이게
번개 치는 거예요. 또는 정전기에 의해서 우리 스파크 일어나는, 겨울에 어떤 울 소재나 이런 옷 입을 때, 벗을 때, 스웨터 같은 거 벗을 때 보면 타다닥 하면서, 또는 겨울에 차 문 잡을 때 딱 하면서 전기 온다 그러잖아. 그런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전압이 높으면 공기 중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방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감전의 위험도 높아지고요. 따라서 송전탑이 점점점 전압이 높을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하 해불제의 장점은 감전사고 예방할 수 있고요. 전자파 피해도 줄일 수 있고요. 도시경관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자, 송전선에는 높은 전압으로 많은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야기해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자기파가 반출이 되거든. 그러면 그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게 송전선 근처의 생태계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가 명확하게 입증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평가 문제집에 문제 남은 것들 있죠? 그것들 지금 이어서 다 풀게요.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죠?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 마지막까지 다 풀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가 문제집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